그러면 오늘은 먼저 주간 동향 보고를 하고 첫 번째 우리 연사님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께서 주간 동향 보고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민중웅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폭염입니다. 혹시 앉아 계시다가도 예를 들어서 냉수를 먹고 싶다, 찬물을 드시고 싶다, 또는 머리가 어지러지면요, 즉시 저 뒤에 봉사하는 테이블로 가셔가지고 소금을 드시고 또는 냉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얼음물이 있으니까 얼음을 드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이죠. 이재명 정권의 성격이 어떠냐 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의 주인이 누구냐? 그동안은 한반도의 주인은 법적 정통성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엔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 현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은 북한이 아주 치밀하게 지난 세월 대한민국 건국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공작을 치밀하게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윤석열의 탄핵은 그건 뭐냐?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친위 쿠데타입니다. 즉 이재명 세력의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이재명과 윤석열과 문재인과 한동훈 등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세력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을 아주 곰곰이 살펴보면은 저들이 치밀하게 심리전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무엇이냐? 윤석열 정권과 마찬가지로 종북 세력의 바지 정권입니다. 그 윤석열 정권은 바지가 아니느냐?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바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러한 진실을 얘기하면은 왜 윤석열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다리를 걸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적 행위를 또 윤석열이 그동안 검사 시절부터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재임 시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피해요. 즉 정확한 진실과 팩트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들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한다 이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국본의 우리 식구들이고 또 오랜 세월 함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고 또 국본이 나갈 방향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의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친위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내란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즉 저들은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서 이제 김건희를 비롯한 윤석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보수 우파, 더 나아가서 자유대한민국을 완전히 유린하고 우리 자유보수 우파를 괴멸시키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간간히 이 말실수가 나옵니다. 뭐 계획적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계속 이 내란 특검에 반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할 경우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검토하겠다,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헌정을 부정하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사법부를 내비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들이 현재 공산혁명을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6월 11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송출하는 대북 방송을,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죠.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별도로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 송출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이것은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대북 TV 방송과 1973년부터 시작된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시킨 겁니다. 이종석 현재 국정원장이죠. 이종석 국정원장은 완전히 종북 세력입니다. 그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북 라디오 그 방송 채널은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모리, 자유코리아 방송 등 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은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평양이나 또는 남북회담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송출했었습니다. 이제 종북 세력들은요, 북한의 자료를 대폭 공개하겠다. 그리고 현재 이 북한 자료센터를 이 서초동에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별도로 킨텍스에다가도 개설을 하겠다 이러고 있고요. 또 이들은 이 겉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더 나가서 북한 방송도 개방하는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체제가 다른데 북한 살인 독재 왕조 체제죠. 여기는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체제가 다른데 북한 주민한테는 방송을 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북한 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바로 이것은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살인 독재 고려원 방제를 위한 하나의 저변의 입법을 까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 및 TV 방송에 대해서 사설을 썼습니다. 네, 사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썼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논조로만 계속한다면 괜찮은데 이 조선일보의 주류 세력은 이 민원연 또 기자협회 이쪽과 같이 궤를 같이 하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는 이 이재명과 노선을 같이 합니다. 이게 문제죠. 제가 조금 전에 이종석을 국정원장이나 종북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국정원장 특보로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9.19 남북군사비서 체결실무를 총괄했던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또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이종석과 함께 근무했던 권영진 전 국정원 예산관도 기획조정실 업무를 관장하는 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에 김성배 전 국정원 해외 정세 분석국장 이 사람을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는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장 탈북자가 아닌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인가요? 2014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에 주쿠바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참사관 이자도 저는 위장 탈북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영호는 위장 탈북입니다. 지금 태영호가 탈북한 지 3년 8개월 만에 국민의힘 강남갑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4년 끝나고 나서 지금 어디 갔냐면은 윤석열에 의해서 민주평통에 이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정강국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을 옹호한 이 국회의원 45명을 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원정당 해산을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소불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 특검에 의해서 저들이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들을 모두 다 저들이 국민들한테 이 보수 괴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시즌 2가 됐죠. 이 4대강의 그 예를 들어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또 영산강의 국산보, 승천보 등 이 보를 해체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환경부 장관이죠. 김성원 환경부 장관이 완전히 보를 해체시키겠다. 이걸 왜 해체시키느냐? 이들의 목적은 뭐냐? 환경 파괴보다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 일환입니다. 즉, 이 대한민국의 이 치산 치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 태양광도 그 전략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아파트 동간거리를 보십시오. 동간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짧습니다. 동간거리가 너무 짧아요. 이 동간거리가 짧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동서울 터미널 앞에 이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를 질 때 그게 바로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부지였었습니다. 그 부지를 저쪽 아랫역 사람이 결국 이거를 현대건설로부터 사들여서 당시에 그때부터 동간거리를 줄였습니다. 왜? 아파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동간거리가 좁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요 완전히 층고까지도 완전히 올리는 거죠. 저쪽에 이 둔촌동에 있는 둔촌 중앙아파트 다 준공돼서 입주했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여기에 반해서 다른 나라는 수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 환경적이고 또 환경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이 환경을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후손들을 위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이 건물을 짓고 도시계획을 해왔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오늘 아니면 아니다, 내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환경 파괴 그런 도시로 완전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선거 공약으로 주 4일째, 5일째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한다고 공약을 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놀 때가 사실 아닙니다. 현재 국가의 그 부채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가계부채는요 현재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틀지 정말 시한폭탄이죠. 더구나 기업부채도 상당히 많고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특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부어라 마셔라 말이야 놀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 종북 세력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전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과 통상협상, 관세협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이제 미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종북 세력이고 더 나가서 친중 세력이고 또 부정선거로 이 국민을 속여서 당선됐고 정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그러나 국가와 국가 간에 이 나름대로 외교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의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현재 성두기 들으면서 성두기 흔들면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무스탄 대사가 오셨는데 저희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스탄 대사 여기 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만 했더라도 정말 우리가 상당히 괜찮다.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그 위중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구나 라고 했을 텐데 와서 이 무스탄을 끌고 가는 사람들의 목적대로 다 거기에 피에로처럼 그냥 연금만 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 면회를 신청하고 또 윤석열을 또 연호하고 이것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유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윤석열 어게인할 때가 아닙니다. 윤 어게인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비상계엄령 자체가 그 성격이 어떻고 정의가 어떤 것을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어게인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도대체 보수파 국민들은 왜 저럴까. 그리고 종북 세력 주의부가 봤을 때는요 정말 배를 움켜쥐고 웃고 있을 것입니다. 왜? 윤석열이가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체제를 바로 세우려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다가 정이 안 돼서 비상계엄령을 하다가 저기 됐다고 한다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그동안 막았나요? 검찰총장 있을 때 사이로 부정선거 그렇게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진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 기각시켰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돼서 부정선거 막았나요?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40 총선 때는요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막으려는 유튜버가 자기 자비로 그 사전투표소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들어간 사람들을 다 카운트하려고 몰래 설치하다 걸렸어요. 그것을 경찰청장 아니 행안부 장관 아니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거 다 엄단해라 뭐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
대한민국 선거를 바로 세우려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짓밟았습니다. 대통령이란 권력은 막강합니다. 아닌 말로 그 주위에 간첩이 많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이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전 세계에다가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비상계엄령을 하면은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한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은요, 전부 다 사병들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 그 스마트폰, 핸드폰 아닙니까? 언제든지 문자로 보낼 수 있어요. 경찰청, 국정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사단 출동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7사단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사단 출동했습니다. 그거 다 보고 다 실시간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랑은 어려운 겁니다. 얘네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그 요소에다가 촉수를 다 박아놨습니다. 이런데 계엄령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했다고 하면 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을 것입니다. 내신 기자를 다 앉혀놓고 아주 아무도 모르게 뭐 CNN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신사 다 앉혀놓고 유튜브들 다 오라 해서 다 실시간 방송을 딱 준비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얘기를 하다가 바로 부정선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제가 여러분들을 뵙자고 한 것은 대한민국이 현재 부정선거 천국입니다. 대통령인 저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점 처음에 목적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범죄 조작입니다. 사전선거에서 모든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개표를 통해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다 조작입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놓고서 다 설명을 다 드리면요, 이건 난리납니다. KBS, MBC, SBS, 물론 MBC는 중간에 카메라를 내리겠죠. 전 세계 CNN, 전 세계 모든 방송사들이 이걸 전 세계에 타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유튜브들 다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이러면 단순간에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디로 나와주십시오. 용산으로 집결해주세요. 대한문 시청역으로 집결해주세요. 뭐 세종대로 나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라 바로 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설을 썼지만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구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고 선관위에다가 군인 몇 명 내보내고서 왔다 보내고서 그냥 쇼를 한다? 이건 말이 아닌 거죠. 저 스카이밸리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99명 뭐 중국인 뭐 해커요? 쇼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전부 다 윤석열의 알리바이를 마친 겁니다. 더 나가서 제가 실명을 밝히겠지만 모 유튜버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가 박근혜 대통령을 간혹가다 공격을 합니다. 즉 사후투표를 도입했다. 주범이다 말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그렇게 비판하다가 12.3 비상계엄령 이후에 윤만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윤만세를 해야 된다. 윤석열을 해야 된다. 그게 왜? 원래 계획에는, 원래 12.3 계엄령에는 각본에는 선관위에 들어가는 게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그 각본대로만 갔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선관위에다가 군을 투입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영웅이다.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 어기를 부르셔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인가요? 그 유튜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사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주적은 종북 세력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문재인 등 종북 세력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들을 거론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왜 전선을 확대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을 할까요?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태극기 세력을 비하시키는 겁니다. 예, 뭐 제가 약간 좀 벗어났는데, 누가 봤을 때는 겉으로 우파끼리 싸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이제 저희 국군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아주 좋지 않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미동맹 부분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대만 유사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현대화인데, 이 내용이, 이런 근거가 한미 상호, 그러니까 방위조약 전문에 이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에는 동맹 중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인정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동안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반도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정말 훌륭한 의리가 있는 이웃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로켓도, 즉 로켓 발사에 필요한 엔진, 그런 것도 나름대로 몰래 도와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방산 물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K2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 등 우리나라에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많은 무기들에 대해서 그 원천 기술을 그 나라에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한테 상당하게 큰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윤석열이가 의도적으로 북한과 밀접하게 가도록 유도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바로 서면 바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 그 나라는
할 수 없이 북한과 전략적 제휴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나라는 북한과 가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계속 닥치거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나라랑 뭘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한민국이 건국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 또 대한민국의 그 발전도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 근거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줬기 때문에 막대한 그 방위비를 미국이 대신 해주고 그 방위에 투자할 돈을 우리는 경제개발로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과 싸우면은 우리도 중국과 싸워야 됩니다. 물론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건 국본의 생각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해야 할 거는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함께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권은요 완전히 막갑합니다. 드디어 이들은 결정적일 때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종전과 평화조약 이런 문제를 기정사실화 이렇게 시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빨리 단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대한 세력이 돼가지고 민노총에 대항해야 되고 한 줌도 안 되는 종북자익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들고서 성적이 바라보고 입 벌리면은 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하여튼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간 동향을 발표해 주신 우리 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님께 여러분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